네, 오늘 장 마감 정리하면서 가장 수상한 종목, 베스트 종목으로 두산 로보틱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 외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필승수는 또 어떤 게 있을지 이번 시간 주목해 주세요. 레모니서스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실 이런 시장에서 필승하기 어렵지만 필승할 수 있는 종목을 매일같이 두 가지 종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의 필승수 혹시 기준이 있으십니까? 두산 로보틱스요. 아니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네. 아까 하도 많이 강조를 하셔가지고 기준은 그겁니다. 시장을 약간 피해가 보자. 라는 쪽에서 약간 소비재 개념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음식료, 네. 그리고 또 의류 이런 쪽들이 조금 좀 강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에 투자 아이디어를 찾고 시장에 대비해서 좀 선전하는 섹터에서 뭔가 없을까를 발굴해봤는데 그냥 이 종목이 안 가도 네. 시장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속상해 죽겠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네. 오늘 시장에서 공략한 두 가지 필승주는 지수와 뭔가 강하게 연동되기보다는 좀 피해갈 수 있는 소비재 쪽으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첫 번째 필승주에 대한 전략부터 세워드릴게요. 보시죠. 이 필승주로는 한 달 정도 보유해 보겠고요. 예상 수익률은 15%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 무슨 종목입니까? 네, 종목 이름부터 가게 되면은 네. 경동나비엔입니다. 보일러 관련주죠. 겨울입니다. 네, 그렇네요. 아주 단순합니다. 예, 겨울이고 경동나비엔이 실적이 안 좋았던 게 한 2021년, 22년. 네, 또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았습니다. 네. 게다가 뭐 그때 잠깐 나왔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로 나가는 물량 못 나간다 이런 쪽에서 한번 타격을 받았다가 게다가 또 인플레이션이 이만큼 올라오다 보니까 자재 들어가죠. 거기다가 운반비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좀 완화가 될 시점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또 코스트의 감소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좀 더 어떤 원가 구조가 좋아져서 변화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실적 기반에 대한 변화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다 아시는 것처럼 보일러죠. 네. 콘덴싱 거꾸로 가는 그거 네네. 그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효율이 좋은 보일러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과 함께 같이 연결되는 게 온수기가 있습니다. 아직 더 앵커님 같이 이게 뭐 좋은 아파트에 사시면 모르겠는데 좀 이제 물 깃고 물 데워서 쓰던 이런 어린 실적을 생각하게 되면은 네. 온수기는 이렇게 또 보일러와 같이 연결돼서 딱 나오게 되면 참 편하고 좋은 세상이죠. 그렇죠. 겨울에 또 필요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매출이 거의 비슷한 매출 구조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같이 연결돼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동반 매출로 잡힐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서구 쪽 그러니까 북미나 아니면 유럽 쪽이나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와봤더니 겨울에 왔는데 뭐가 뜨끈뜨끈합니다. 그래서 좀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누웠더니 온도를 아시죠? 그냥 이렇게 스르륵 잠이 들어버리는 네. 이런 아주 놀라운 효과.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라디에이터라고 그러죠. 아직까지 뭐 이렇게 땅땅땅땅 하면서 이렇게 그 철로 된 데서 열 나오는 네네. 거. 발 되게 시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이 이제 교체가 되면서 미국에서도 이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또 수혜가 아니겠느냐라는 쪽도 나오고 있는데 이쪽은 모르겠습니다. 또 직접적인 어떤 문화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봤을 때 해외 매출 비중이 64% 차지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성과가 점점 더 나왔었을 때 앞으로의 변화는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계절적인데 너무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좀 바꾸기 위해서 뭘 좀 해야 되나라고 봤었을 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청정 환기 시스템. 그러니까 약간 다 집을 개조하고 집을 바꿀 때 뭔가 같은 시스템적으로 갖춰가서 보일러와 뭐 환기 시스템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 나시죠? 네. 네,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어떤 신규 사업 쪽에서도 좀 성과가 같이 나오지 않겠느냐. 보일러로 약간 바꾸는 김에 이것도 환기 시스템 약간 에어 컨디셔닝 기능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쪽도 같이 하시게 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영업하게 되면 더 잘 되겠죠. 그런 쪽에서 설비 투자가 이어집니다. 지금 서탄 공장에 1,200억 투자를 해서 2026년도에 캐파가 2배로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더 잘 될 걸로 보니까 증설하겠죠. 네. 그랬을 때는 또 레벨업이 될 걸로 기대하는데 이런 쪽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점점 더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동나비엔을 오늘의 필승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겨울철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계절 수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수출 이런 것들 따져봤을 때 공략을 해보자. 앞서 한 달 정도 보유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가격 전략은요? 네, 지난번에 또 실적 관련된 얘기가 아닌 거에도 불구하고 한번 좀 밀렸었을 때 가격대가 약간 5만 5천 원대가 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가서
한번 갭을 메꾸는 과정까지 이번 실적에 좀 기대해 보자라는 쪽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만약에 지난 또 저점대 라인이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손절 대응을 하면서 41,500원으로 손절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동나비엔 이전의 갭을 회복하는 정도의 수준의 단기 반등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56,000원 제시해드렸고요. 목표 손절가는 41,5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필승주 경동나비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무엇일지 이번에도 가이드라인부터 보시죠. 네, 이번에는요. 2개월가량 보유하면서 25%의 수익을 노려볼 필승주입니다. 이번에도 소비재 관련주입니까? 네, 어떤 종목입니까? 네, 감성 코퍼레이션입니다. 감성 코퍼레이션. 감성 기업이죠. 네. 네, 이 회사는 최근 들어서 좀 올라오는데 시장에서 오늘 뭐 한세실업이라든가 의류 쪽의 섹터들이 좀 힘을 내는 분위기고 영어무역까지 그러니까 즉 겨울일 때 또 수혜를 받는 쪽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쪽에 대한 변화를 생각하면서 아무래도 지금 소비재 쪽에 대한 변화가 조금 더 시장을 좀 이끌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스노우피크 예, 갖고 계십니까? 이런 티나 뭐 아니요, 저는 이 브랜드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보신 적은 있으세요? 네. 백화점 같은 데서 예, 보시고 바로 보고 가격표 보고 내려놓으셨죠? 얼마인데 비싸요? 사드려요? 아, 이거 비싼가요? 가격대가? 예,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딱 가격대 보고 이런 게 좋은 브랜드구나 그리고 잘 봤습니다. 이러고 그냥 오는 이런 케이스 비쌉니다. 네. 그 여름티 하나에 7만 원인가 6만 원인가 네, 비싸네요. 비쌉니다. 예. 근데 이제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의류가 70%대 그리고 또 휴대폰 주변 기기라고 해서 액세서리 하는 쪽도 나오고 있는데 이쪽도 성장은 하더라고요. 브랜드가 하나 있었는데 까먹었습니다. 네. 알려진 브랜드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쪽에서 작년에 의류 매출의 성장세가 170%가 넘어가는 모습들인데 이 회사의 특징이 약간 좀 자연주의 아니면 자연인이다 이런 느낌으로 약간 캠핑 쪽의 느낌을 충분히 보여주는 내추럴 아웃도어 이런 거 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지? 근데 이런 쪽에서 이 브랜드가 부각받다 보니까 나오고 있는데 인기들이 아무래도 실적을 좀 끌 것이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성 쪽이나 키즈 라인업까지 강화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라인들이 강화되는 쪽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프라인도 예전에는 초기에 나왔을 때는 백화점에 한두 개밖에 없다가 점점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브랜드력이 좀 커지는 쪽에 무게를 두는데 상반기 실적 같은 경우 보니까 2분기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77억, 120% 늘었다고 하게 되면 4분기는 상대적인 성수기, 그러니까 옷이 좀 두껍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성수기까지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의류 쪽에서도 계속 또 변화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중국, 대만 진출, 대만이 먼저 진출하고 중국 쪽에 진입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쪽에 대한 변화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특히 중국에서 이제 단체 관광객들이나 이제 관광객들이 와서 한국의 백화점을 봅니다. 네. 이거 못 보던 브랜드인데?라고 하면서 보았는데 가서 자기네 브랜드 쪽에서도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반갑겠죠. 그렇게 비쌌는데 여기 가서 또 비싸구나. 하지만 열심히 돈 벌어서 좀 사봐야겠다. 라는 쪽으로는 보여지는데 한국에서 쇼핑하는 품목 중에서 가장 많은 쪽이 화장품 향수가 74%대입니다. 의류도 한 20%대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중국 단체 관광객 쪽의 효과들도 좀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찾아보니까 현빈 씨가 선택한 캠핑계 에르메스라고. 원래는 네. 류승범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현빈 씨로 모델이 바뀌셨나 봐요. 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올겨울 스노피크 미만 잡이라는 그런 되게 강력한 레포트를 내놓기도 했네요. 그만큼 감성 코퍼레이션의 스노피크에 거는 기대가 좀 커 보입니다. 요거 의류주 또 겨울 특수를 누릴 수 있다고 했으니 현재 매수해 본다면은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좀 올랐는데 네. 따라가는 것보다 한 3,700원대 정도 좀 살짝 눌린 목적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눌렸을 때요. 네, 그때를 눌렸을 때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번 실적도 기대감이 좀 높은데 지난 이제 4분기 때와 같이 연결시키게 되면 지난 고점 때 부분은 꾸준하게 터치를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해서는 한번 직전 고점 때 부분을 시도하는 쪽에 목표를 가져가 봐도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3,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천 코퍼레이션 목표 주가는 5,000원, 손절 가격은 3,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필승주 두 가지를 선택해 드렸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좀 힘드셨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내일 시장에서 어떤 것을 또 중요하게 보실 건지 마지막으로 코멘트해 주시죠. 내일 시장 열려요? 열려요. 열립니까? 네. 예. 이런 식이면 차라리 외국인들 빨리 팔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아무래도 외국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시장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참 지표만 본다거나 최근 단기 낙폭을 보게 되면 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안정되는 거 좀 보고 사셔야겠죠. 그래도 기회만 되면 사자.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